70년대, 80년대 입지가 가장 좋은 곳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현재 노후 아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극화의 끝판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재건축 빅뱅 시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문정부 3대 대못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는 재건축 분담금 폭탄 개편을 착수한다고 하는데, 재건축 분담금에는 두 가지가 있죠.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새 아파트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우리 분담금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 분담금이 있고, 여기 추가 분담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금을 내는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 세금을 내는 분담금이 재초환입니다. 그 재초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는 세금이다. 그래서 이거를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아예 없애거나 대폭적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수위 정부는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재건축 초과이익을 없애려고 하죠? 정부 입장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는 이 세금이 들어오면은 세수에 도움이 되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급이 안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공급이 안 나오는데, 그 공급이 안 나오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아파트가 고급화로 가는 겁니다. 고급화. 왜? 아파트의 사업성이 좋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성이 좋다는 말이 무엇이죠? 사업성이 좋다는 거는 분양 물량이 많다는 거죠. 분양 물량이 많아지면은 공급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분양 물량이 많아지면은 추가 분담금은, 소유주들이 내는 추가 분담금은 낮아집니다. 낮아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재초안은 올라가는 겁니다. 똑같다는 얘기죠. 재초안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추가 분담금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추가 분담금에는 우리가 지금 재건축을 하는 분담금이 있고, 세금을 내는 재초안 분담금 두 가지가 있는데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양 물량이 많으나 분양 물량이 작으나 똑같으니까 조합 입장에서,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아파트를 고급화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대부분 아파트가 뭡니까? 1대1 재건축으로 하는 거죠. 1대1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 동광거리도 넓히고, 아파트 내부 자재도 좋은 거 쓰고, 이태리제 독일제 쓰고, 싱크백 넣고, 조르다노 원목마루도 쓰고, 층고도 높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여기서 공급을 막는 첫 번째 요인이 되고, 지금 두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이 지금 신문기사에 있는 겁니다. 이게 세금 때문입니다. 세금. 어떤 세금입니까? 양도세 때문이죠. 양도세. 양도세와 또 무엇이죠? 종부세. 그래서 아파트에 보시면은 대지 지분이 크거나, 우리가 지금 종전자산 가격이 큰, 종전자산의 가격이 높은 물건을 소유한 사람들은 두 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이 두 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1 플러스 1이라고 합니다. 34평을 받거나 플러스 24평을 받거나, 아니면 40평 플러스 24평, 25평을 받거나, 여기서 24평, 25평을 우리 최소 분양 면적이라고 합니다. 주거 전용 면적 중에 최소 분양 면적이 있는데, 이것이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60제곱미터 미만, 59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는 내가 종전자산이 크다, 내가 큰 물건을 갖고 있으면은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두 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두 개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채를 나중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양도세 걸리고 버립니다. 양도세 중과가 걸려버리고, 그리고 또 무엇이죠? 두 채를 받는 듯이 내가 또 종부세가 걸려버립니다. 세금을 내가 9배를 더 낼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채를 갖고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무엇이죠? 1대1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서 두 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1대1을 안 받고 똘똘이 한 채를 받는 겁니다. 평수 크거나 아니면은 로얄층, 로얄동에 똘똘이 한 채를 가는 거죠. 좋은 거, 평수도 큰 거. 그것이 가장 이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주택을. 이거 바보죠. 다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일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재개발 물건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싼 물건. 공시가 1억 미만의 물건들을 여러 개 사는 사람들이죠. 왜? 어차피 똘똘한 한 채를 만들어주잖아. 한 채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내가 두 채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결국 한 채를 선택하는 거니까, 이것이 결국에 똘똘이 한 채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금이란 문제, 지금 마찬가지지만 재초안이란 문제 때문에
지금 분양 물량이 안 나오고 아파트가 고급하는 거죠. 1대1 재건축으로 가고. 두 번째 세금, 양도세와 종부세가 걸리니까 두 채를 받기에는 너무 타격이 크다는 겁니다. 세금이 많이 나오고 양도세 낼 때 정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모두 다 공급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공급. 이 공급을 막고 있는 이유들 중에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연관되어 있습니까? 세금으로 연관된다는 겁니다. 전부 다 세금. 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종부세, 양도세, 재초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없애야 된다, 줄여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양도세는 이게 일시적으로 완화가 될 수는 있어도 양도세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는. 제가 이거는 1년 전부터 말씀드렸죠. 완화폭도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어요. 양도세를 건드리는 순간 지지층들 다 지금 지지를 해서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지가 않습니다. 양도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신중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뭐 마찬가지지만 안전진단 이런 거는 국회 동의 받을 필요도 없고 마찬가지죠. 그리고 제초한 종부세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낮출 수가 있다. 그래서 공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제초안을 지금 조정을 해줄 수밖에 없다. 라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종부세, 양도세 다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양도세 폭은 줄이더라도 하더라도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재건축에서는 안전진단을 또 가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종부세도 마찬가지지만 양도세는 한시적으로나 아니면은 약하게 아주 소폭으로라도 조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특히나 여기서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 필요가 없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법에 따른 개정이 필요 없으니까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제초안 이제는 낮아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리고 안전진단은 여기서 상당 부분 완화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가장 수혜를 받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압구정 재건축부터 말씀드렸을 때부터 2년 전부터 재건축으로 가라고 그랬죠. 재건축. 그때 압구정 같은 경우는 84제곱이 20억 초반밖에 안 했습니다. 재건축으로 가라. GTX는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수도권 GTX는 가지 마라. 내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재건축의 빅뱅 시대가 된다. 왜? 70년대, 80년대부터 가장 좋은 곳에 입지를 꿰차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의 재건축 단지들이라는 겁니다. 이 재건축 단지들이 새 아파트가 되면은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양극화의 어마어마한 지금 또 큰 파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가뭄에도 강남만 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신고가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재건축 단지들 보시면은 거의 3분의 1,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2 이상 한 80%는 다 신고가입니다. 지금. 물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강남권에 있는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체 거래량은 아파트는 떨어지는데 강남은 올라가는 이런 추세들이 또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선 뒤 지금 평균 보시면은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대선이었으니까 얼마 안 되죠. 지금 3월달 한 달 정도 좀 됐나요? 그래서 지금 6억 9천만 원 올랐다고 합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들이 앞으로 있을 치열한 양극화는 10년이고 기본적인 양극화는 3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빨리 가는 겁니다. 시장은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도 마찬가지로 아리팍 거기서 따라서 입지 싸움이란 겁니다. 결국에는 입지 싸움인데 그 입지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재건축 단지고 이미 재건축된 아파트, 신축 아파트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입지에 후광을 입느냐 안 입느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희소성이라고 했죠. 희소성. 결국에는 모든 아파트든 우리가 상가든 건물이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개발에 대한 이익입니다. 개발의 전제가 되지 않는 부동산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상가 건물이 하나 있어. 내가 아파트가 있고 건물이 하나 있고 주택이 있는데 땅이 있는데 그러한 땅이라 주택이라든가 상가 건물은 개발이라는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전제가 돼야지 그것이 가치를 받습니다. 왜? 리밸런스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희소성이죠. 한강변 아파트가 왜 비쌉니까? 왜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강남으로 가죠. 한강변 아파트로 가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물량이 안 나옵니다. 공급이 안 나와요. 공급이. 희소성은 공급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이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정자산이라고 합니다. 한정자산. 우리는 보시면은 수도권 이런데
아니면 내륙 이런 아파트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죠. 근데 한강변 아파트 그리고 강환대교 조망권 이런 아파트들은 공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희소하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뭐 미계약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도권도 미계약은 늘어나고 서울도 늘어나요. 이제는 서울도 늘어난다고 했죠. 청약 열기 꺾였냐. 그런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년 전부터 신고가 플러스 미분양이 공존한다고 세상이랬죠. 그래서 제 방송하면서 이 얘기를 할 때부터 작년 7, 8월 전입니다. 이 얘기를 할 때부터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왜? 처음 겪어보는 일입니다. 이게 살다가 지금 대한민국 한민족이 4,500년입니까? 네, 한 뭐 4,500년,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런 일이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삼국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삼국사기를 봐도 없고 고려시대도 이런 적이 없어요. 네, 공존하지 않았습니다. 신고가 미분양 공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다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있습니다. 다. 네, 미분양과 신고가 공존한다고 여기 빨간 줄이 있습니다. 예, 이거를 한 몇 번 방송했습니다. 미분양과 신고가를 공존한다니까 전부 다 욕 댓글만 다 달렸습니다. 이거 삭제한다고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왜?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는 항상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화폐 가치가 급락을 해버렸죠. 똥값 돼버렸죠. 저는 다 말씀드렸죠. 초창기 때 방송을 제일 먼저 방송을 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네, 화폐 가치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시대가 오니까 우리가 이걸 대비를 하자. 네, 그 첫 제목이 그거예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보시면 마찬가지죠. 디플레이션 없는 자산 버블 시대에 전부 화폐 가치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터졌던 게 뭡니까? 네,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화폐 가치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양도세 완화 추진, 그 다음에 여기서 양도세 완화는 또 추진이 된다면 또 기름을 붓는 겁니다. 우리가 안전진단 하나로 기름을 붓죠. 재건축이 활성화되니까. 7, 80년대 입지 좋은 아파트들. 그 다음에 무엇이죠? 재초안. 그 다음에 종부세. 결국은 양도세. 이 세트로 이루어지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똘똘한 한 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구조적인 이유죠. 구조적인 이유. 여러분들이 이것은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정책을 연구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정책, 그리고 무슨 여러 가지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법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이거 다 핑계입니다. 핑계. 저는 항상 그랬죠. 핑계라고. 양극화는 이게 저는 법을 어떻게 되는지 못하고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양극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양극화라고 했죠. 양극화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게 순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순리라고 했습니까? 우주 만물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자연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대선이 어떻게 되고 정책이 어떻게 되고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화의 순리는 무엇이다? 몇 년 동안 최소 기본적으로 10년 간다 그랬습니다. 10년. 시장은 미리 움직입니다. 똘똘한 한 채라는 것도 이 시장의 기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우주 만물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시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해진 길대로 갑니다. 정해진 길대로. 항상 오르고 이런 정해진 길대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우주 만물의 법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똘똘한 한 채, 정책들, 양도세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재초안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핑계다. 그리고 시장은 항상 정해진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감사합니다.